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말쯤에는 7만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7만 3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이 전 고점이잖아요. 그걸 좀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건 좀 가을부터지 않을까. 6만 달러 밑 가격이면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다시 준다면 저는 갖고 있는 돈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예정인데 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있어서. 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할지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7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이건 추정한 건데 독일 정부가 압수한 물량이죠. 비트코인 한 5만 개 됐죠. 5만 개를 매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급반등했다.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된 거죠. 악재 해소로 인해서 악재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두렵잖아요. 이게 7월 5일 날 이때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이랑 독일 정부 물량이 쏟아졌잖아요. 네, 이러면서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5만 3천 달러까지 빠졌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00만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이때쯤에 독일 물량이 다 털어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기다리던 와중에 트럼프 피격 사건이 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호재를 이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환호하듯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어저께 6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200만 원까지 오르게 됐죠. 네,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재들이 많이 남았죠. 마운트곡스 물량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한 일주일 후부터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이 크라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크라켄 거래소를 사용하는 채권자들에게 대략 한 4만 8천 개, 5만 개 정도가 독일 물량이랑 비슷하죠. 또 이제 인도가 됩니다. 근데 독일 정부 물량하고 좀 다른 거는 독일 정부는 전량 매각이었어요. 전량을 다 팔아버린 거죠. 5만 개라는 엄청난 개수를. 하지만 마운트곡스 물량은 채권자에게 전해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가 나오게 되겠죠. 일부. 제 생각엔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면 한 5천 개 정도. 5천 개면요, 여러분. 미국의 현물 ETF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하루에 뭐 한 5천 개 이상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한 20% 들어온다고 해도 뭐 한 1만 개? 물론 좋진 않죠.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생기겠지만 악재가 또 해소가 되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으로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운트곡스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죠. 또 8월에는 이 비슷한 규모의 한 5만 개 정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비트 스탬프 통해서 또 상환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8월에는 한 7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한 8월 말 정도 되겠죠. 요것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빠르면 이번 달에도 7만 달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너무 급한 것 같으니까 천천히 조정이 있은 다음에 8월 말쯤에는 7만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7만 3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이 전 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인데 이걸 좀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항 먹고 떨어지고 조정받은 다음 다시 가겠지만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건 좀 가을부터지 않을까. 9월에서 11월 가을 랠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금리 인하도 있잖아요. 9월, 11월 보통
두 번 정도로 예측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9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세 번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한 9월쯤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선반영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8월 달이면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건 월봉이거든요. 사실 7월 달에는 좀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스러웠었는데 이게 3월이고요. 요게 4월이고 5월이고 6월이고 7월이거든요. 7월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6월 달에 최고점을 잘하면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는 71K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른 연사들보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연설할 때 분명히 시세가 좀 반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연설은 좀 라이브로 들어볼까 합니다. 라이브로 들으면서 좀 채팅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듣는 건 라이브로 들을 텐데 라이브로 방송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송을 하면서 제가 들을 정도로 오선님처럼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알아듣기도 좀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방송까지는 힘들겠지만 트럼프 연설 끝나고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좀 그건 어렵지만 제가 다 듣고 나서 정리하고 가격 흐름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한 금요일쯤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연설하는 게 며칠 몇 시다 이렇게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트럼프 연설은 되게 좋은 거니까 요거는 여기에 좀 향방이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연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좀 조용하고 잠잠하다 하면 7월 상승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8월을 또 다시 기대를 해봐야죠. 그때는 7월 달에 이제 크라켄의 마운트곡스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그때도 한번 또 요동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 폐차했잖아요. 그 보상금 나오면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그때 출렁이면 일시에 한 방에 그때는 사볼 생각도 있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면 물론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큰 폭으로 빠지면 왕창 살려고 지금은 조금 감질맛 나게 사고 있거든요. 제 뭐 매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막 팔아내면서 그 금액이 무려 4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4조 원어치를 시장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만큼밖에 안 빠졌다는 건 사실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시장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4조 원을 던졌는데도 비트코인은 멀쩡하단 말이야? 이거는 좀 뭔가 하겠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오름폭은 계속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6만 2천만 갔으면 좋겠다 하면 6만 3천 가고 6만 5천 가주면 좋겠네 하면 6만 6천 가고 요즘에 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모멘텀이 되게 세다는 얘긴데 이럴 때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기대를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분 트위터 이웃 맺고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카엘 반데포페라는 분인데 사이클 저점은 이미 찍었다. 11만 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때 한 번쯤 더 빠질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쯤 이게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빠진 이유가 마운트곡스 물량이 너무 소량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매수세가 셌습니다. 미국 증시 자금이 너무 셌어요. 저는 이렇게 세게 들어올 줄 몰랐는데 이 두 가지 영향 때문에 바닥을 더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상승 모멘텀이 아주 강력한 상태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요럴 때는 올라갈 때 요럴 때 아주 매수하기 좋을 때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운트곡스 물량 나오니까 또 팍 꼬꾸라지면서 요거 저점 갱신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저는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어요. 요게 7월 달 최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4년에 앞으로 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은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너무 좋은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62,000이나 64,000이나 66,000이나 제가 봤을 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생각이고 지금 만든 자금을 요 즈음에서 다 매수할 겁니다. 한 8월 초까지 해서 매수를 완료할 생각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크라켄 물량, 마운트곡스 물량이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자금을 그냥 다 때려 넣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매수량을 좀 한 번에 다 사버릴 거예요. 만약 큰 폭으로 떨어지면 6만 달러 밑으로만 떨어져도 그냥 한 방에 다 사버릴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좀 기다리다가 사긴 하겠지만 6만 달러 밑 가격이면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다시 준다면 저는 갖고 있는 돈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전량을 매도한 다음에 반등이 엄청나죠. 13%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악재가 해소되는 거니까. 마운트곡스 물량도 크라켄 물량이 해소가 되면 이제 한 반 이상은 떨어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5, 6만 개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비트 스탬프 물량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마운트곡스 물량 끝! 다 청산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호재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트럼프가 뭐 가지야만 외쳐줘도 그냥 바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쯤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면 혼자만 오르진 않죠.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견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알트의 대장이잖아요.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오르면 웬만한 알트들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늘 리스크가 있으니까 최근에 알트가 얼마나 크게 하락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알트 투자는 늘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진짜 좋은 자산이에요. 솔직히 다른 코인들은 저는 좋은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부동산 투자자인 제가 봐도 비트코인은 진짜 좋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이제 증시자금에서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90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보유량이 한 80만 개 정도였거든요. 비트코인 80만 개. 이제 거의 90만 개에 달하고 있고 좀만 지나면 한 100만 개 정도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쯤 되면 한 150만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마운트곡스에서 이제 일부 팔았으니까 이제 14만 개도 안 남았죠. 13만 9천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진 양은 거의 7배 가까운 물량이죠. 어마어마하죠. 마운트곡스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얘네들이 가진 거에 비하면 3발의 피인 거죠. ETF가 스마트머니라고 하나요? 기관 자금이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미국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ETF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쯤에 비트코인 시세를 2억에서 3억 정도 보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자금 혹은 미국 기업들이 ETF를 러시를 통해서 마구마구 사기 시작하면 저는 최대, 진짜 이거는 좀 약간 광기가 서려 있을 때입니다. 광기가 들어가면은 한 5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ETF가 그만큼 대단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없진 않으니까 너무 후다닥 팔아버리지 마시고 좀 장기 보유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을 올해 말까지만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한 5개월이죠. 5개월만 봐도 비교적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인데 단기로 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1년 보유 이것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보유도 좋다. 하지만 더 좋은 건 5년 보유를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보유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코인 생기초 강의에서 3주차, 4주차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10년 이상, 진짜 장기죠. 10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전적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니에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는 9월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7월 30날이었나요? 7월에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9월, 11월 아니면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두 번 아니면 50bp 인하하거나 아니면 75bp 인하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9월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은도 곧장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뭐 0.25%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대출이자 감당하기 힘드셨던 분들도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대출 좀 이자 부담이 조금 덜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리게 되죠.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일부는 비트코인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네,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올해 가을과 겨울에 신나는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좋은 꿈 꾸시면서 비트코인 오래오래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